자, 어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 풀 때는 자, 1번은 병렬이라고 적으시고요. 병렬. 그다음에 2번은 분사. 순수하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요. 3번은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4번은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고 5번은 제기대명사. 됐나요? 요거 물었고요. 자, 1번 볼게요. 보통은 and 다음에 줄을 많이 껐는데 여기 같이 껐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are, 그 다음에 seek, 동사, 복수, 주어가 복수 명사일 때 동사 병렬 물어본 거예요. stand. 됐지? 자, 그 다음에 순수하게 분사 문제인데 이 into만 봐도 과거 분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에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돼 있으니까 접속사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를 생략돼 있으니까 대알이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놓는 게 아니고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인투 전사만 받아요. 그들이 놓이게 될 때, 그러니까 과거 분사인 풋으로 고치는 게 답이고요. then ing 쓰면 목적 와야죠. 알았죠? 지금 전사 왔으니까 놓여지는 겁니다. 알았죠? 울타리에 놓일 때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 전사구를 빨리 이렇게 걸러주시면 이렇게 전사구를 빨리 걸러주면 이렇게 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가젤스 복수니까 월, 수일치까지 맞고요. 투 부정사, 이 opportunity 꾸며두는 형용사정법이죠. 그래서 동사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육할 기회. 됐나요? 그리고 자, 제기대명사가 맞냐니까 이 동물이 됐나요? 달아난 동물이 스스로를 박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an animal과 주어와 이 목적어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맞습니다. 알았죠? 자, 이 글의 주제는 사육이 안 되는 초식 동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긴장해서 그 스스로 막 이렇게 긴장해서 막 스스로 죽고 이러기 때문에요. 알았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예 사육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자, 큰 포유류 초식 종들은 스피시즈는 단복수가 되는 단어예요. s가 붙은 채로 여기서는 이제 초식 종들은 반응을 합니다. 리액트가 동사요. 어디에요? 위험해요. 근데 어디서 오는 거냐면 포식자와 인간에게서 오는 위험에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 요런 게 되게 중요하죠. 다른 방식으로요.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딱 하면 이제 차이 설명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몇몇 종들, 또 다른 종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반면에 이런 단어들이 와도 되는 거죠. 자, 몇몇 종은 긴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종은 긴장 안 하겠네?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어주면 좋다 이거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몇몇 종들은 긴장을 하고 빨라지고 프로그램 돼 있어요. 다 세 개 다 형용사입니다. 즉시 비행하도록. 언제요? 그들이 위협을 인지할 때.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더 느려지고요. 덜 긴장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보호를 추구합니다. 무리 안에서요. 오히려 후닥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자리를 지킵니다. stand their ground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 얘도 주어랑 비동사 생략돼 있죠. 그리고 뛰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전까지는 필요할 때까지는 됐나요? 마찬가지로 주어 비동사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스럽게 긴장하는 종 얘기를 합니다. 긴장하는 종은 어렵다고요. 자, 유지하기요. 캡티버티는 포획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잡아두기 어렵다죠. 그러니까 얘는 문장 위치 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긴장하는 애들은 포획이 어렵다라는 거죠. 왜요? 이제 이유 설명해야겠지. 자, 이 울타리, 막힌 공간에 놓이면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됐습니까? 그리고 either A or B 딱 체크해놓고, be likely to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 죽거나 충격으로 아니면 그들 자신을 칠 겁니다. 주어가 they니까 여기 똑같이 제기대명사 적죠. 반복해서요. 죽을 때까지. 어디에다가? 벽에다가요. 뭐 하려고요? 달아나고자 하는 시도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쳐 날뛰기 때문에 사육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 떴으니까 요 부분이 글쓰기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요. 알겠죠? 요 부분. 이게 주제문입니다. 자, 가젤 뭐 하겠어요? 이제 사육이 안 됩니다. 이유는 스스로 벽에다 박아 죽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그건 사실입니다. 가젤들한테요. 가젤이 복수로 쓰였죠. 그리고 얘들은 수천 년 동안 가장 자주 사냥되는, 그 다음에 게임이 사냥감이라는 거예요. 사냥종이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요.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이 살았던 지역이죠. 자, 어떤 포유류 정도 없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최초로 정착된 people, 부족입니다. 사람들인데 이제 부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부족 됐습니까? 최초로 정착된 사람들 됐나요? 그 지역은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이렇게 순서 잡을 때 초승달 지역 이렇게 잡아 오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래서 그 최초로 정착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됐나요?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뭐 할, 사육할, 됐나요? 사육할, 그 더 많은 기회를 가진 그런, 자, mammal species, 종은 없어요. 됐나요? 여기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요? 가젤보다요. 됐죠? 그래서 도메스티케이시 사육하다는 뜻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금 이 목적 없죠. 그래서 대해서 목적표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가젤보다 사육할 기회를 이 사육하는 목적어 주체가 이 포유류 종이란 말이에요. 기회를 더 많이 가진 그런 포유류는 없습니다. 요거 이제 단어 주면 서술형 쓸 때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자, 포유류 종은 없어요. 최초로 정착된 부족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어, 그 다음에 have가 동사, 더 많은 기회를 가진, 기회가 목적어, 사육할. 근데 요 사육의 목적어가 없다 이겁니다. 누구보다요? 가젤보다. 그러니까 가젤이 제일 사육하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문장이 괜찮죠? 어떤 가젤 정도 됐습니까? 단수치고 합니다. 사육된 적이 없습니다. 노우니까 전체 부정. 노우니까 has been domesticated. 사육이 된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단지 상상해 보세요. image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합니다. ing요. 자, 상상해 보세요. 자, 무리 지으려고 하는 동물을요. 됐나요? 무리 짓는 동물이야. 무리 짓는 동물입니다. 됐나요? 무리 지으려고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어떤 동물입니까? That runs, 달아나요. 근데 이 동물이. 자, 이 동물을 억지로 무리 지어 놓는다라는 건 이제 사육하려고 하는 거죠. 알았죠? 이 동물을 무리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번 상상해 봐.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동물은 자, 런어웨이 달아나고 자, 맹목적으로 blindly 안 보고 막 갖다 박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애니멀하고 이 셀프가 같은 거라는 거죠. 벽에다가. 됐나요? 그래서 run, 그 다음에 hit, 그리고 하나는 can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요? 거의 30피트까지 점프할 수 있고, 그리고 뛸 수 있습니다. 속도로요. 시간당 50마일로 됐나요? 시간당 50마일의 속도로 뛸 수 있는 동물을 무리지으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말도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문제 갑니다. 어, 이 지문은 어떤 공유의 역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은 역설, 혹은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영어 제목으로 한번 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종에 있어서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 붙여서 단수 취급했어요. 자, 태어난 시기인데 어떤 시기입니까? 관계 부사. 자원이 뭐했던, 부족했던. 됐나요? 그리고 위험이 컸던 그 시기에 태어난 종에게 있어서, for는 뭐뭐에 있어서 됐나요? 이렇게 관계 부사로 이렇게 발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이 나왔죠?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속성과 그 다음에 위험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원은 부족, 위험은 컸던. 됐나요? 그런 시기에 태어난 종에게 있어서 됐나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공유하고 협업하는 이게 핵심 속성이죠.
복잡해진대. complicate. 이제 조건이 이거예요. 자원이 이제 반대 조건이 되면 되게 복잡해지죠. 됐나요? 자원이 부족하고 위험이 클 때는 우리 뭐 했다고요? 공유도 잘하고 협업도 잘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에요. 이 성향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언제요? 자원이 풍부해지고 이 리밋하고 이제 반대가 딱 되죠. 플랜티, 풍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위험은 이제 아까 컸는데 작아지겠죠. 위험들은 few,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복수명사니까. dangerous 셀수 있는 명사라고 해서 few. 거의 없을 때는 우리 이 자연스러운 공유하는 경향이 복잡해진다 이거야. 됐죠? 없을 때는 공유 잘했다 이겁니다. 협업도 잘하고. 근데 이제 자원이 많아지니까 또 위험이 별로 없어지니까 오히려 협업을 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덜 가질 때, 그러니까 이제 리밋, 요 원래의 타고난 성향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덜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요거죠. 공유하고 협업합니다가 나오겠죠. 더 오픈합니다. tend to be more open. 더 오픈하는 경향이 있어요. to는 어디에? 전인사니까 ing.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데 더 많이 오픈하는 경향이 있다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예시입니다. 유목부족, 특정 유목부족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happy to 행복해 합니다. 혹은 기꺼이 공유해요. 이유는 뭡니까? it 가주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진주어.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유하는 거죠. 기꺼이 공유하는 것이 됐죠? in, in one's interest는 이익이 되다. 됐나요? 그러니까 뭐 profit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이익이 되는 거. profit 혹은 payoff. 이익이 되다요. 알았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in one's interest는 자, 이익이 되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흥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요. 됐나요? 왜 그럴까요? 자, 보자. 네가 happen to라고 하든지 happen on이나 often을 적고 명사 적습니다. 우연히 만나다예요. 네가 그들을, 이 그들은 당연히 유목 부족이 되겠죠. 너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나면 그들은 open up 열어줄 거예요. 그들의 집을. 그리고 너에게 그들의 음식과 hospitality 이런 단어 정확하게 스펠링 외워주세요. 환대, 환영이란 뜻입니다. 환대. 후하게 대접해 줄 거라는 거야. 환대, 환영. 알았죠? 혹은 뭐, generosity 이런 거 있죠? generous, 그, generosity. 됐나요? generosity. 됐나요? 관대함.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관대함이나 이런 것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관대함 이런 단어로 바꿔 적어도 되고, 그리고 요 스펠링 정확하게. hospitality입니다. host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적대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만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not just 단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not이 오면 이 세미콜론은 세미벗이라고요. 알았죠? 우리 한글에 없는 그 문장 보호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 때문인데요?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시절에는 공유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공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콤마 다음에 이렇게 for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이 for를 왜냐하면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이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예요. 뭐예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절을요. 그들이 maybe 이 여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필요로 하는, 음식과 쉴 곳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날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핵심이죠. 우리 원래 본성은 공유와 협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the more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우리 담장은 어떻게 되고요? 더 커지고요. 그리고 더 정교해집니다. sophisticate. 우리의 보안. 됐죠? 뭐 하겠다는 사람을 keep away. 멀리 하겠다는 우리의 보안. 됐습니까? 는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더 적어집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어휘 잘 봐주세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담장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더 정교해지고, 보안,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게 더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우리는 덜 공유하길 원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원이 없을 때는 공유인데 자원이 오히려 많으면 공유를 더 해야 되는데 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멀리하고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For more. 더 많은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입니다. 근데 얘가 분사구문이 이제 합쳐질 거야. 우리의 증가된이 아니고 뭐예요? 아까 사람들 멀리 한다고 했잖아요. Keep away.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혹은 물리적 상호작용. 누구랑요? 사람들과요. Common folk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신체적 혹은 물리적 상호작용이 뭐 감소되는 거죠. decreased. 감소된 신체 작용과 담장 많이 쌓고 보안 더 철저하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 안 만나잖아요. 합쳐져서 더 많은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이제 start가 동사입니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빈칸 되겠죠. disconnection, 단절, 혹은 뭐 isolation 이런 게 속성이 비슷하겠죠. 고립, 됐나요? 단절이나 고립, 혹은 자, 못봄, 알겠죠? 뭐 현실로의 단절이나 현실을 못 보는, 알았죠? 그런 못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래서 쌤이 처음에 이 공유의 역설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35번 무관한 문장. 어쩌다가 2번이고 주로 3, 4번입니다. 조금 해석이 어려웠어도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고요. 자, 이 글은 주제는 요거였죠. 자, AI에 대한 인간 관심의 역사,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닌 거, 갑자기 영화에 뭐,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AI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볼게요. 인간은 주어고, 자, 수세기 동안 현재 완료죠. 계속 꿈꿔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계들인데 어떤 기계입니까? 똑똑해지고, 됐나요? 똑똑해지고, 인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꿈꿔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there, 수일치 봐주세요. have니까 복수 와야 돼. has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there is, there are처럼 there have가 나오면 복수명사 나와야 돼요. 자, 신화가 있었다고요. 로봇에 대한. 이건 벌써 예시죠. 인간이 오랫동안 그런 기계를 꿈꿔왔고 그게 이제 신화에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로봇, 그 다음에 자동화 기계, 자동장치, 그리고 인공적인 존재. 에 대한 신화가 have been 있어 왔다고요. since 과거 시점, 고대 그리스 이후로요. 자, 예를 들면 뭐예요? 판도라의 신화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판도라가 release, 퍼뜨립니다. 나쁜 것들을요. ils는 나쁜 것. 됐나요? 세상에다가. 자, 마찬가지로 예시2다 이겁니다. 예시1은 신화, 예시2는 문학 작품입니다. literature. 자, 역사 내내 문학은 옛날 리터러처 글들입니다. 일반적인 글들도 꿈꿔왔다는 거죠. 뭐 소설 같은 거. 인간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분의 프랭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도 신화에도 나오고 문학에도 나온다. 1950년에, 그러니까 쌤이 역사라고 했죠. 이렇게 시점 전개합니다. 나열해요. 영국 수학자인 알렌 튜링이라는 분이 자, 질문을 던졌죠. 기계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가, 인간처럼요. 자, 그리고 질문하고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걸.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겠죠. 측정하기 위해서요.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고 됐나요? 이 기계의 지능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whether 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자 measure 다음에 기계의 지능 측정 또 인지 아닌지 측정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기계들이 자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튜링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생각하는 기계, 즉 AI에 대해서 인간 관심이 정말 많았다 이겁니다. 자, 몇 년 후에 됐나요? 자, MIT 교수인 존 매커시라는 분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이제 만든 거예요, 처음. 됐죠? 코인, 우리 용어를 만들 때는 코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고 뭐 하면서요? 대체하면서요. 이전에 사용된 자동기계 연구라는 그 표현을 대체하면서요. 자, 하지만 인공지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것의 최초 주요 등장은 영화에서 등장했다. 전혀 아니죠. 인간이 AI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영화에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이 인간 캐릭터를 인간 등장인물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이겁니다. 이 영화 내용 같은 거죠. 아이 로봇 같은 거. 알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 배역을 로봇으로 대체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AI예요. 거기서는. 됐습니까? 자, 그 이후로 그래서 4번 문장은 지워주시면 영화에 AI가 주인공 맡는다, 로봇이 주인공 맡는다 이런 내용 아니고요.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은 has become 연구와 실행이 됐습니다. 뭐의 making 인텔리전트 똑똑한 기계,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그런 연구와 실천이 됐다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 똑똑한 기계들은 프로그램 돼 있죠. 생각하도록. 뭐처럼요? 인간처럼요. 그래서 계속 이제 AI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계를 만들고 싶어 한 인간의 역사가 주제라는 거죠. 자, 엔다우는 부여받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그들의 창조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되겠죠. 뭐를요? 추론과 학습 능력을 부여받는. 그래서 endow A with B라는 표현에서 수동태가 돼 있다라는 거. endow라는 단어도 외워두세요. 원래 A with B 이렇게 씁니다. A에게 B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B라는 자격 같은 거요. 됐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은 어떤 연구 분야가 됐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기계 만들 건데 이 기계는 인간처럼 생독하는 기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과 학습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얘기했던 지문이고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요약문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소재를 알면 되게 쉬웠어요, 쌤이. 우리 시각은, 우리 눈은 카메라하고 비슷하지만 이 눈이 우리 뇌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카메라처럼 찍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은 예측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눈은 우리 시력은 믿을 수 있는 감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도 잘못 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와 우리 시각을 비교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우리의 시각 인식은 모양 지어지는데 설립된 하이라키가 위계예요. 계층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라는 단어를 보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설립된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요? 우리는 이제 기능 관계에 근거를 두고 기능적인 어떤 관계, 딱 중요한 거. 그래서 예시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볼 수 있는 능력을요. 사물을 see A as B 있는 그대로. as they are은 as 주어 동사, 비동사는 뭐뭐한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았죠?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뭐 한다고요? 여기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방해한다. 여기 3번 있죠? 여기 방해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됐죠?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뭐와 달리요? 비교하는 지문이죠, 이렇게. 그 카메라의 어떤 관점? 카메라는 객관적입니다. 우리는 뭐요? 주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안 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이라는 속성을 잡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예문 읽을게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시각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프리컨셉션, 컨셉션은 개념인데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해서 선입견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선입견, 편견 같은 거예요. 선입견. 됐나요? 우리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알겠죠? 우리 머릿속에 저장돼 있고 내 예측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설립합니다. 무의식적 위계를 만들어요. 다달이 계층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반영해 주는데요? 아까 나왔죠? 기능적 관계를, 기능적 관계를 반영해 줄 거야, 사물에. 됐죠? 그리고 우리의 순간적 우선순위. 됐습니까? 순간적 우선순위를 반영해 주는 자, 사물에 대한 우리의 기능적 관계와 우리의 뭐예요? 순간적인 그 순간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그런 무의식적 위계를 설립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고 중요한 거 위주로 본다 이거죠. 됐나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자,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할 때요. 망치를 어디에서요? 우리의 어떤 생각, 마음속의 눈으로 그러니까 시각화하다라는 거는 그림 그리듯이 그려보는 거야. 망치를 그릴 때. 우리는 그걸, 됐죠? in 프로필은, 자, 프로필은 옆모습. 알겠죠? 혹은 양력이란 뜻입니다. 우리 프로필, 후사, 프로필 사진, 알았죠? 혹은 이제 그런 게 뭐예요? 내 소개나 양력을 뜻하는 거죠. 요 정도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양력, 어떤 개인 역사 이런 거예요. 그것을 옆모습으로 본다라는 거야. 아니면 어떤 다른 사용을 위해 준비된 가구로 본다 이거죠. 그 망치 떠올리면 뭐야? 우리는 망치가 딱 머릿속에 위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알았죠? 딱 옆에서 본 손잡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못 두드리는 모양이 있고 알았죠? 선생님이 지금은 이 마우스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망치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이게 떠오른다라는 거죠. 됐나요? 망치 모양이. 아이고 씨. 이렇게 뒤쪽에 이제 못 뽑아내는 게 있고 이런 옆모습을 딱 떠올린다는 거예요. 윗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됐나요? 그 망치의 기능, 즉 못을 뽑을 수 있는 부분과 망치를 칠 수 있는 부분 이게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이겁니다. 자, 사람들은 아마 시각화하지 않을 거예요. 망치를 as 뭐대로요? 보여지는 대로요. 꼭대기에서요. 윗부분에서.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so that 손잡이가 숨겨지도록 망치의 머리에 의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망치를 상상할 때 우리가 이런 모양을 상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망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못 빼는 부분이라고 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거 너무 토끼처럼 됐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요 부분에 이제 손잡이 나무가 박혀 있겠죠. 요 중간에. 됐습니까? 요 부분이 이제 못 치는 부분 이렇게 상상 안 한다. 윗모습을 상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기능적 관계. 우리가 가지는 사물과 됐습니까? 요게 핵심이죠. 그 망치는 망치의 기능 위주로 우리가 상상한다는 거죠. 사물과 우리가 가지는 됐습니까? 기능적 관계. 당연히 톱도 우리가 상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손잡이 있고 됐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상상하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톱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옆모습으로 상상하는 거죠. 이 기능 위주로 우리가 딱 본다라는 거죠. 이 기능적 관계가 뭘 만든다고요? 시각적 뭐를 기대, 이게 핵심입니다. 기대를 만든다는 거야. 뭐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interfere. 그래서 답이 interrupt였다고요. 됐죠? 보는 능력인데 뭐처럼요? 카메라처럼요. 됐지? 자, 그러면 카메라하고 비교해놨죠? 그래서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능력, 즉 카메라는 객관적인 겁니다. 알았죠?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방해하는 그런 시각적 기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거 빈칸 괜찮죠? 우리는 예측해서 본다 이겁니다. 자, 카메라는 인간 눈과 비슷해요. 눈 자체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는 걸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눈처럼 이 카메라 렌즈는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는 봅니다. 단지 모양과 색깔을요.
자, 그건 카메라죠. 기록합니다. 세상을 요런 단어. 핵심이죠. impartial은 partial이 부분적이어서 이게 부분적이어서 편향된이란 뜻이에요. 요거 한번 적어보자. partial이라는 건 편향된 거예요. 부분적인 거에서 part가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mpartial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편향되지 않아서 얘가 공정한, 객관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impartial하고 같은 단어로 좀 외워주시면 돼요. impartial은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fairly예요. fairly. fair. 공정한. 알았죠? 아니면 unbiased. 편향되지 않은. 알았죠? 혹은 objective. 이게 다 같은 속성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야. 그래서 impartial하고 같은 속성으로 반드시 외워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세상을 공정하게 본다고요. 렌즈를 통해서요. 렌즈는 S가 붙은 채로 원래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적어야지. 유사한 겁니다. 우리 눈과 아까 비슷하다고 했죠. like, similar. 알았죠? 유사한 렌즈를 통해서 공정하게 보죠. 됐나요? 자,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이 그것들 뒤에 나와요. 주의 깊게 볼 때 사진은 종종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don't interpret,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됐나요? interpret, 해석하다. 여기는 interfere, 방해하다. 스펠링 정확하게요. 혼란스러운 디테일을 해석하지 않고요. 단지 serve, 제공합니다. 우리 음식 날라주듯이 제공합니다. 그것들을요. 됐나요? 이 그것들은 뭐예요? 앞에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들, 여기 해석 좀 잘할게요. 이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세부 사항들을 그냥 우리한테 그대로 제공을 하죠. up to 우리에게요. serve 그것들을 서빙해줘요. 우리한테. 뭐로요? 기계적인 indifference. 아이고, 이런 거 정말 괜찮네요. 이 질문 시험에 나올 거예요. 오답률 5위였네요. indifference, 무관심요. 뭐 해석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해석하지 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들을 그냥 우리한테 제공해줘요. 됐습니까? 기계적인 무관심으로요. 그냥 보이는 대로 딱 주는 거죠. 해석 따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죠. 자, 그리고 because of 뭐 때문에요? 그들의 평면 때문에 됐습니까? 평면성, 플랫이 납작한 거죠. 평면성. 그 사진 보면 2차원이잖아요. 종이 납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진은 종종 됐습니까? 때문에 평면성 때문에 이런 단어들. 자, 이 사진은 종종 담고 있는데 영역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보입니다. 뭐로써 보인다고요? 인식할 수 없는 색깔이나 모양으로서 된, 됐나요? 등장하는 그런 보이는 영역을 포함합니다. 알겠죠? 우리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뒤에 있는 거, 이 시커먼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자, 이 3D 세상을 사진은 평면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보면 3D로 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사진은 그 해석이 없으니까 평면으로 딱 놔뒀을 때 우리 사진 같은 거 볼 때 이거 뭐지? 이 시커먼 거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 시커먼 게 뭐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진에 찍혀 나온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게끔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꼭 복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